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적정한 예탁금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증거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일반 투자자가 예탁하는 사전 위탁 증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위탁 증거금을 예탁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증거금을 입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전 위탁 증거금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외에 어떤 증거금이 더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기자가 소개하는 이 시각 주요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여러분은 혹시 마진콜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하면 추가적인 증거금 예탁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오늘 만나볼 투자자 오한승 씨는 증권회사로부터 마진콜 메시지를 받고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오한승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틀 전에 파생 상품 계좌를 개설해서 달러 선물을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이 좀 바빠서 거래를 못했는데요. 밤에 뉴스를 보니까 해외 악재 때문에 국내 외환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약간 걱정은 했지만 괜찮겠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HTS에 로그인했더니 증권회사에서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마진콜이 발생했다는 메시지인데 좀 놀랐습니다. 예탁 총액이 유지 위탁 증거 금액보다 적어서 추가로 입금을 하거나 반대 거래를 하라던데요. 안 하면 증권회사에서 강제로 반대 매매 한다고요. 사전 위탁 증거금만 입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마진콜이 뭔데 강제로 반대 매매를 한다는 건가요? 투자자 오한승 씨는 달러 선물 거래 후 해외 악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증권사로부터 예탁 총액이 유지 위탁 증거 금액보다 적다는 마진콜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 위탁 증거금이 있는데 왜 유지 위탁 증거금이 부족하다는 것일까요? 유지 위탁 증거금은 투자자가 자신의 선물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금을 말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를 위해 사전 위탁 증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죠. 투자자 오한승 씨의 경우 해외 악재로 인해 달러 환율이 하락해서 계좌 잔고가 유지 위탁 증거금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서 마진콜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 인사이드에서 계속됩니다. 파생상품 거래에 익숙치 않은 투자자들은 사전 위탁 증거금만으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곤 하는데요. 거래 유지에 필요한 유지 위탁 증거금도 함께 체크해야만 오한승 씨 경우와 같은 마진콜 발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전 위탁 증거금의 구성 요소와 유지 위탁 증거금의 산출 원리, 마진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용 프로그램인 PC콤즈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증거금을 산출해내는 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위탁 증거금은 적용 대상이 되는 위탁자의 유형에 따라 결제 이행 능력이 충분한 적격기간 투자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후 위탁 증거금과 그 외에 모든 일반 위탁자에게 적용되는 사전 위탁 증거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전, 사후, 용어의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증거금 계산 시 사전의 의미는 장중 실시간으로 주문 제출 시를 의미하며 사후란 장 종료 후를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이 주문 시 증거금 부족이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사전 위탁 증거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거래소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회사는 투자자의 파생상품 주문을 접수할 때마다 투자자가 파생상품 계좌에 예치한 현금, 그리고 대용증권, 외화의 합계액인 예탁 총액과 해당 주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사전 위탁 증거 금액을 비교해 예탁 총액이 충분할 경우에는 해당 주문을 수탁하여 거래소에 제출하고요. 사전 위탁 증거 금액보다 예탁 총액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해당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 위탁 증거금은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코스피 200 선물 1계약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물 1계약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거래 체결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매수 미결제 약정 1계약을 보유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코스피 200 선물 매수 미결제 약정 1계약을 매도하여 거래가 체결되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에 따른 손익이 결정되지요. 이러한 거래 행위 중 위험 요소를 찾아본다면 과도한 주문 금액에서 생기는 위험,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위험, 확정된 손실 금액이 커서 이를 납부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따라서 사전 위탁 증거금이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은 주문, 미결제 약정, 손실 금액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전 위탁 증거금은 주문에 대해 산출하는 주문 위탁 증거금, 미결제 약정 수량에 대해 산출하는 순위험 위탁 증거금, 그리고 결제 예정 금액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주문 및 주문의 체결로 인해 위탁 증거금이 장중에 수시로 변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문 위탁 증거금은 투자자가 회원사에게 제출한 주문에 대해 상품별 특성과 주문 내용, 그리고 투자자가 주문한 종목에 대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함께 고려하여 부과되는 증거금입니다. 장중에 주문 시마다 부과하는 주문 위탁 증거금은 장 종료 후 남아있는 포지션, 결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사후 위탁 증거금과 대비되는 사전 위탁 증거금의 가장 특징적인 구성 요소인데요. 특히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에 비해 리스크 관리 능력이 약한 투자자의 경우 주문 위탁 증거금은 해당 투자자의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주문 위탁 증거금은 신규 주문 증거금으로 불리는데요. 이는 투자자가 선물과 옵션 종목에서 현재 제출한 주문과 그 이전에 제출되었지만 미체결된 잔량이 존재하는 모든 주문 중 신규 거래인 주문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증거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규 거래란 제출한 주문이 체결된다고 가정할 경우 선물 스프레드 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 종목의 미결제 약정 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반대 거래는 신규 거래와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즉, 선물 스프레드 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 약정 수량을 소멸시키게 되는 거래입니다. 신규 거래 또는 반대 거래의 구분은 현 시점에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 수량이 항상 판단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예를 들면 선물 최근 월 종목에 5계약의 매수 미결제 약정 수량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 6계약 매수 주문 제출 시 해당 주문이 체결된다고 가정하면 해당 종목의 미결제 약정 수량이 5계약에서 11계약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6계약 매수 주문은 신규 거래에 해당하여 신규 주문 증거금이 부과되고요. 반면 3계약 매도 주문 제출 시 해당 주문이 체결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매수 미결제 약정 수량은 5계약에서 2계약으로 감소됩니다. 따라서 3계약 매도 주문은 신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 주문 증거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순위험 위탁 증거금은 투자자가 보유한 선물, 옵션 미결제 약정을 대상으로 동일한 상품군에 속한 여러 상품들 간의 가격 연관성을 고려해 산출하는 증거금입니다. 이는 사전 위탁 증거금뿐만 아니라 사후 위탁 증거금, 유지 위탁 증거금, 거래 증거금과 같은 모든 증거금의 공통된 구성 요소로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산출하는 거래소 파생상품 시장 증거금 제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순위험 위탁 증거금의 산출 방법과 대비되는 증거금 산출 방법은 총위험 위탁 증거금입니다. 이는 상승 방향과 하락 방향의
포지션 수량의 일정 금액을 각각 곱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종목 간 손익 상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위험 위탁증거금은 일반적으로 순위험 위탁증거금 방식보다 증거 금액이 많이 산출되기 때문에 결제 불이행 우려가 높은 일부 투자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순위험 위탁증거금의 산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가 보유한 선물 옵션 포지션을 주가지수 상품군, 국채 상품군, 통화 상품군 등으로 상품군별로 분류합니다. 이후 상품군별로 상품군 순위험 증거 금액을 산출한 후에 각각을 합산한 결과가 최종적인 순위험 위탁 증거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상품군 분류는 서로 다른 기초자산 간 가격 움직임이 유사할 경우 손익을 상쇄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정보입니다. 순위험 증거금을 산출할 때만 이용되고 사전 증거금의 다른 구성 요소인 주문 증거금이나 결제 금액을 산출할 때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상품에 따라 주가지수 상품군, 국채 상품군 등의 여러 가지 상품군이 있고요. 거래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군 내에 속한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상관성이 감소할 경우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증거금은 손익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파생상품 거래에서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보증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증거금은 손익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거래 이익을 본다면 증거금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고요. 반대로 투자자가 거래 손실을 본다면 증거금은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금과 손익의 부호는 항상 반대가 되죠. 당일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이 결제되는 시점은 파생상품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내일인데요. 만약 당일의 손실을 위탁 증거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위험관리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부과하는 증거금이 바로 결제 예정 금액입니다. 이거는 당일 결제 금액, 선물 순손실 금액, 옵션 순매수 대금, 이길 결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제 금액은 선물의 일일 정산 차금과 옵션의 순매수 대금으로 구성되며 장 종료 후 선물의 정산 가격과 옵션 거래 대금이 산출되고 나면 결제 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오늘 장 종료 후 확정된 결제 금액은 내일 결제 시한이 도래하면 이익금이 내 계좌에 입금되거나 손실금이 내 계좌에서 인출되어 결제가 최종 완료되게 됩니다. 여기서 당일 결제 금액과 이길 결제 금액은 장 종료 후 확정된 결제 금액을 거래 시점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즉, 이길 결제 금액은 오늘 장 종료 후 확정된 결제 금액으로서 내일 결제될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내일 장이 개시되면 전일의 이길 결제 금액은 당일에 결제될 금액이 되므로 당일 결제 금액으로 명칭이 변경되고요. 해당 금액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만일 장중에 선물 포지션을 반대 거래하거나 옵션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최종적인 결제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결제 금액에 포함될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당일 체결 순손실 상당액은 장중 증거금 계산 시점까지 선물, 옵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미확정된 이길 결제 예정 금액에 대해 징수하는 증거금입니다. 따라서 장 종료 후 당일 선물 순손실 금액과 장중 옵션 순매수 대금은 이길 결제 금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A씨는 선물 매수 주문 100계약을 지난달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매수 미결제 약정 100계약을 보유한 채로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가적인 주문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위탁 증거금은 A씨가 주문을 내는 경우에만 산출이 되는데요. 최초 주문 이후 다음번 주문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A씨가 보유한 미결제 약정의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지 위탁 증거금은 사전 위탁 증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A씨처럼 미결제 약정을 보유한 투자자가 장중에 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 위탁 증거금이 산출되지 않아 투자자의 위험액을 매일 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예탁 총액이 위탁 증거금보다 크게 부족하게 되어 결제 불이행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일 장 종료 후에 당일에 장 종료 시점에 산출된 증거금 파라미터를 사용해 보유 미결제 약정의 위험을 재평가한 후에 일정 수준 미납 시 추가적인 증거금 예탁을 요구하기 위해 산출하는 증거금이 유지 위탁 증거금입니다. 다만 소규모의 가격 변동에 대하여 매번 추가 예탁을 받는 것은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지나친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유지 위탁 증거금액은 일반적인 위탁 증거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하는 마진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지 증거금은 예탁 총액과 유지 증거 금액의 비교 및 예탁 현금과 유지 현금 증거 금액의 비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자의 예탁 총액이 유지 위탁 증거 금액보다 적거나 예탁 현금이 유지 현금 위탁 증거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에 12시까지 추가로 예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위탁 증거금의 규모는 유지 위탁 증거금액 수준이 아니라 위탁 증거금액 또는 현금 위탁 증거금액 수준입니다. 만일 투자자가 추가 예탁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증권선물회사는 투자자의 포지션을 반대 거래하거나 대용증권 매각 등을 통해 추가 예탁 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추가 예탁 금액을 납부하는 대신에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추가 예탁 시한 이전에 반대 거래하거나 대용증권의 매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 위탁 증거금 수준으로 증거금을 충족해야 하며 반대 거래로 보유 포지션이 변경된 경우 그 시점에서 사전 증거금을 다시 산출해 위탁 증거금 대비 충분한 예탁 총액 또는 예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위탁 증거금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투자자가 주문, 미결제, 체결 내역 상황을 직접 입력해 위탁 증거금을 산출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 PC컴즈 사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C컴즈는 파생상품 시장의 증거금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거래소가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는 PC기만 교육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실행하면 보시는 것과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PC컴즈는 위탁 증거금 산출에 필요한 각종 파라미터를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수신하여 사용자 PC에 보관하게 됩니다. 포지션 입력 화면에서는 위탁 증거금 산출에 필요한 주문 내역과 미결제 약정, 당일 체결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플러스 F 버튼을 클릭하면 선물 종목을 입력할 수 있고 플러스 O 버튼을 클릭하여 옵션 종목을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된 종목에 대해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해 종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을 입력한 후 증거금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위탁 증거금 산출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위탁 증거금 총액과 각 위탁 증거금의 구성 요소별 금액 및 산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순위험 증거금이 선택된 화면에서 왼쪽에 화살표를 클릭하면 상품군 상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각 상품군별로 상세한 위탁 증거금 산출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위탁 증거금의 구성 요소와
유지위탁 증거금, 마진콜, 그리고 PC컴즈를 이용한 증거금 산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증거금을 왜, 언제, 얼마큼 예탁해야 하는지 증거금 제도에 관해 전반적인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만일 지금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탁 증거금 제도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전 위탁 증거금은 주문 위탁 증거금, 순위험 위탁 증거금, 결제 예정 금액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장 종료 후 유지 위탁 증거 금액보다 예탁 총액이 부족한 경우에 마진콜이 발생하고요. 이 경우 투자자는 추가로 예탁금을 입금하거나 보유 포지션을 반대 거래하여 위탁 증거 금액을 감소시킴으로써 마진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에서 사용하는 증거금 제도에 관해 모두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물 거래의 위험이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